중간에 에이 그만하자 이런 유혹도 많이 받았겠네요. 아,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전혀, 네. 하면서 계속 나는 프로 선수가 돼야지라는 걸 계속 네. 일관되게. 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었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임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든 뭐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길은 열릴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늘. 사실 그 나이 되면은 일단 좀 뭐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선수 되려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선생님에게 데려가서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귀동냥에서 좋은 데서 거기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모 마음은 더 안타깝겠지만 그걸 이겨낸 거네 혼자. 그냥 부모님 마음도 어쨌든 잘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그렇지. 부모님 마음인데. 아이고 뭐 알지. 뭐 그거 뭔지 알아 이제 불 꺼졌을 때 그 남은 공들 네네네. 그거 이제 찾아서 그거 학생이 그거 박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이제 골프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담당 프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프로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저를 오다 가다가 이렇게 몇 번 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레슨비를 다 받으셨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무료로 진짜. 네, 레슨을 해주셨고 사실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선수들이 프로가 되기까지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그렇죠. 시즌에 국내 겨울이면 그렇지. 뭐 한 동남아 달, 가야지. 두 달 이렇게 예. 전지훈련을 많이 갔죠. 그게 이제 저는 전지훈련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어요. 그동안 못 갔구나. 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부부께서 대출을 받아서 진짜요. 중간중간에 고마운 분들이 네. 계시네. 그때 그래서 저희 엄마가 모아둔 약간의 쌈짓돈과 그리고 그 고등학교 부부 선생님들이 모아주셔서 그 돈으로 뉴질랜드로 첫 전지훈련을 갔어요. 인생 첫 전지훈련. 잠도 안 자고 연습했을 것 같아. 네. 정말.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2달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보통 전지훈련 가면 그래도 일요일 하루 정도 쉬거나 뭐 주말은 하프타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2달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절박했네요. 그럼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고 비가 막 너무 많이 와서 이건 골프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골프를 그 비 오는 날에 뭐 쳐보겠다 이런 마음보다 내가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비를 맞고 손수건, 아니, 손수건이 뭐, 필요한. 나는 알겠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뭐 책임감도 있고 그런 거지. 네, 그랬고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부모님 혹은 또 그냥 교감 선생님 부부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로 내가 나와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다 하면은 마음가짐부터 남다르죠. 네. 오늘 그게 조금 늦네. 어떤 기술을 여기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가서 이 비를 맞으면서 내가 훈련을 하면 정신력이라도 생기겠지. 이미 생긴 그 생각한 것부터 정신력이 있는 거야.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그거 거치고 그 도움이 됐죠. 그래도 전지훈련. 그럼요. 네. 갔다 와서 이제 시드전 가서 시드전 3위면은 대단한 성적 아니에요? 그거? 2011년 11월에 시드전이 열렸었죠. 한 10라운드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시드전. 예, 9라운드를 언더파를 치고 그중에 6라운드는 60대 타수를 하면서 3위로 당당하게 2012년 일부 투어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꿈을 이룬 거네 그러면. 생애 첫 그 시드전이었고 일부터 시드전이었고 10라운드였어요 무려. 그러니까 그 당시.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이거 뭐지? 그냥 가서 이제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드전을 3위로 됐을 때 온갖 뭐 스폰서들이나 업계에서
걔가 누구야?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교포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되고 나서는 처음에 좀 울거나 뭐 어땠어요? 너무 그냥 뿌듯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근데 제가 그냥 얼떨떨했고 너무 벅차고 약간 얼떨떨한 게 더 컸었죠. 드디어 CD전 3위로 일부 투어에 입성해서 가보니까 정신 없었어요. 어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 저는 어렸을 때 시합도 많이 못 나가고 친구도 많이 없고 뭐 언니들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 이제 다들 상비군 국가대표에서 다 서로 아는 사이에 되게 이방인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었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경제력을 그때 이제 안 가지시고 제가 모든 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너무 부담감이 너무너무 컸었던. 네. 그렇지. 대회 경험도 별로 없는 데다가 또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투어를 뛰려다 보니까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루키해에 이 16개 대회에 나와가지고 8번의 컷 탈락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는 시즌권을 이제 잃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많이 좌절도 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그쵸. 사실 그리고 다시 시드전을 봤을 때 시드가 되지 않았을 때 너무 좌절스럽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만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좀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골프를 더 이상 제가 하기가 어렵게 느껴졌어요. 은퇴 아닌 은퇴. 그쵸. 그렇게 골프를 안 할 거라는 마음을 먹고 그냥 막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세차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세차장 아르바이트까지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네요. 오래 못했는데 이렇게 해보고 또 이제 레슨을 했었어요. 수원에서도 하고 이제 강남에서도 하면서 이제 저는 차라리 그때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연습장에서 TV가 나오는데 골프 중계가 나오는데 저희 친구들이나 동료들 그리고 선배 언니들 이렇게 중계 방송을 하면서 시합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직업이 이제 골프라는 건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필드를 떠나도 과연 아쉽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도전. 그쵸. 그래서 1부터 결국 16년 시즌에 합류. 맞습니다. 유현주 프로가 이제 경기 나오거나 시드를 땄다가 뭐 잃었다가 뭐 할 거 아니에요. 1부도 갔다 2부도 갔다 하면은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화려하게 보이니까 저 뭐 부잣집 딸 부모가 돈 들여서 시켜놔서 어떻게 프로 만들어놨는데 뭐 떨어지고 성적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도 받죠 사실. 굉장히 많죠. 그죠? 네. 그런 그 유현주라는 프로 개인으로는 꾸준히 계속 2020년까지 해서 계속 일부에 계속 도전했단 말이에요. 네네. 저는 그거를 박수를 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쨌든 다시 투어에 그렇게 복귀를 하게 됐을 때는 제가 골프를 나는 안 할 거야라는 상태였기 때문에 레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체력 운동이라든지 레슨이라든지 골프를 더 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레슨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드전을 나갔는데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제가 성적을 낼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나가니까 됐나 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본인의 그 투어 생활 할 때보다 그 팬데믹 때가 오히려 본인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인터뷰 요청 오고 막 그런 거예요? 대회 끝나고도 인터뷰 요청도 많이 해주셨고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도 늘 하자고 하셨고 그냥 골프장 가면 어떤 그 기자님들의 그런 어떤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열기가 좀 항상 좀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020년에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색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그 이전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였는데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 이 유현주 선수도 이제는 서서히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도 해 나가고 사람들하고 항상 카메라가 지날 때 인사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점점 더 팬들이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기여했지 않았나 봅니다. 프로로서의 팬 서비스가 필요한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박인비 프로도 그냥 골프만 치다가
이런 제스처도 해가지고 아, 그렇죠. 본인에게 네.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많이 알려지고 뭐 뉴스를 장식하고 사진 카메라 기자들의 플래시를 받으면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성적은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담 많이 됐죠. 네. 부담 정말 많이 됐었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그 골프 인생이 평범한 선수의 그런 어떤 과정은 아니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고 또 갑자기 시즌 나와서 됐는데 또 그때 독립하는 과정이 있었어서 골프 외에도 저는 막 관리비도 내야 되고 월세도 얻어야 되고 그렇지 혼자 운전도 됐으니까. 해야 되고 뭐 모든 것을 제가 다 이제 막 세금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제가 책임지다 보니 가뜩이나 이것도 무거운데 이제 골프도 쳐야 하고 이제 부담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독립하게 된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아빠도 이제 저를 굉장히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모토로 키우셨고 어떻게 보면 아빠에게는 이제 당연히 사랑이셨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게 뭔가 내가 나를 너무 약간 이렇게 통제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나의 골프를 하고 싶고 나의 어떤 선택과 어떤 모든 결정에 의해서 나의 삶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크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 제가 또 사춘기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에 이제 모든 것이 그렇지. 발현이 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유현주 프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된 몇몇 프로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프로 가운데서는 그 부모님 특히 여자 골퍼들은 이제 아버님이 많이 따라 데디들이 있다니까 아버님과의 갈등이 다 있어. 많죠. 그죠? 네.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 있는데 그게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뭐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더라고. 혼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와서는 빨리 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독립할 수 있어. 네네.